안녕하세요. 그곳의 가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 LV 더 플레이스 방콕입니다. 방콕에 위치한 루이비통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입니다. 한국의 디올 성수, 루이비통 도상 같은 매장에 가면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레스토랑, 전시회 같은 여러 콘텐츠를 운영하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LV 더 플레이스 방콕을 소개하기 전에 럭셔리 브랜드가 왜 이런 콘텐츠 전략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목적을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들어 럭셔리 브랜드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 철학과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럭셔리 브랜드가 이런 경험 콘텐츠에 집중할 필요는 적었어요. 럭셔리에 대한 대중 관심도가 늘어나고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대중 소비까지 터지면서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럭셔리 브랜드가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고객까지도 아우르는 대중문화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기업 LVMH, 캐링, 에르메스 모두 21년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하지만 2022년이 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자 럭셔리 브랜드 또한 단순 물건 판매만으로는 고객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탕 속에 럭셔리 기업들은 고객 충성도를 올리고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죠. 방콕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럭셔리 쇼핑 도시인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쇼핑의 메카 방콕에 럭셔리 브랜드 전략을 가장 잘 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LV 더 플레이스 방콕입니다. 오늘 영상 설명글에는 이 장소 위치와 각 콘텐츠를 예약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실까요? 먼저 LV 더 플레이스 1층에는 몰입형 전시회 비저너리 저니스가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 쇼웨이 시게마츠가 설계한 공간으로 루이비통의 노하우, 혁신, 창의성을 주제로 전시가 진행됩니다. 전시는 총 5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트렁크 스케이프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눈앞에 96개의 트렁크가 아치형 구조를 이룹니다. 이 트렁크들은 모두 루이비통의 정통 소재인 모노그램 캔버스와 목재, 금속 디테일로 제작되었고 출구까지 걸어가면서 브랜드의 기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배경음악, 조명 등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두 번째 공간은 오리진스입니다. 이곳은 42개의 오래된 트렁크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루이비통 창립자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입니다. 루이비통 브랜드의 기원이 여행 트렁크에서 비롯되었잖아요. 예전에 서울 명동에서 레전더리 루이비통 트렁크 전시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와 비슷한 형태의 전시회였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아이코닉 백스입니다. 여기서는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스피디 키폴 알마 라인업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피디 키폴 알마는 1930년대 출시된 라인업들이고 거의 루이비통의 성공의 1등 공신인 가방들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키폴이 루이비통의 철학을 말하고 스피디가 시대를 연다면 알마는 그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들이 투명한 아크릴 버블 안에 담겨 있어요.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들을 감각적으로 전시하고 있어서 각 가방을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184개의 크롬 도금 가방이 미로처럼 배치되어 있는데 루이비통이 그동안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진행해온 컬렉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무라카미 다카시의 협업 제품도 볼 수 있었는데 모두 회전하는 캐러셀 속에서 전시됩니다. 자신들의 브랜드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창조성을 탐구해온 여정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은 수베니어 룸입니다. 이 장소는 방콕 야시장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거대한 자판기를 누르면 이곳 전시회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은 전시회 로고가 담긴 엽서였네요. 전체적으로 전시회를 모두 관람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루이비통 브랜드를 사랑하는 고객들이라면 자신들의 브랜드 역사,
트렌드를 감상하는 재미가 꽤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또 다른 공간으로 루이비통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카페, 르카페 루이비통이 기다립니다. 저는 방문 가능 시간에 예약이 모두 마감되어서 예약에 실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에 기다리다가 취소가 생기면 입장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예약을 받는 이유가 내부에 테이블이 6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프라이빗하게 카페를 즐기실 수 있어요. 르카페 루이비통 내부는 모노그램 파케트 바닥, 오브제 노마드 가구, 열대식물 플랜트 등을 배치해서 루이비통 정체성을 잘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디자인이 들어간 디저트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동남아시아 최초의 루이비통 레스토랑 가간의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이곳을 제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 루이비통 콜라보 셰프가 세계적인 셰프 가간 아난드였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셰프의 테이블에도 나온 인물이고요. 창의적이고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셰프예요. 방콕에서 가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도 수년간 1위를 차지했고 미슐랭 2스타까지도 올라간 셰프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가간 아난드 셰프가 루이비통과 콜라보를 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실험정신 강한 셰프가 자신의 디쉬 안에 루이비통을 담아냈을까 기대하며 방문했습니다. 가간의 루이비통은 2층 부티크 매장 안에 있고요. 밝고 따뜻한 분위기 공간에서 루이비통 모노그램과 플라워 디테일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적지는 않아서 저는 런치에 방문했는데 런치 코스는 총 9코스로 나옵니다. 별도로 드레스 코드 같은 건 없었고요. 방문하기 며칠 전에 국제 전화로 예약 확인 전화가 와서 더욱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 요거트 익스플로전입니다. 아뮤즈 부시라고 보면 돼요. 모노그램 모양 캔디 위에 요거트를 올려놓고 먹는데 맛은 달고 새콤한 맛이 잘 느껴져서 입맛을 잘 돋궈줍니다. 손에 올려두고 먹어서 음식을 먹는 경험도 독특하죠. 두 번째 코스는 리키라업입니다. 이 코스가 가간 아난드의 시그니처 코스예요. 음식에 있는 소스를 그릇째 들고 핥아 먹는 방식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격식을 갖추는 파인다이닝의 틀을 깨고 싶어서 만든 코스라고 하네요. 화이트 플레이트에 루이비통 텍스트를 새겼는데 맛은 시금치, 와사비, 비트의 생생한 풍미가 어우러지는 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차콜입니다. 나뭇가지 모양 플레이트에 숯불 모양의 음식이에요. 안에는 새우로 되어 있고 겉에는 튀겨서 바삭한데 해조류인지 야채인지 겉을 까맣게 감쌌어요. 약간 새우 완자튀김 같은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월드맵입니다. 다른 나라 음식들을 하나의 디쉬에 담는 취지여서 디쉬 모양도 지구본이네요. 프랑스, 일본, 태국의 맛을 담은 3층 구조의 글로브 열이었습니다. 와플 모양의 머랭은 벨기에, 참치 스시는 일본, 똠양꿍 맛이 나는 얇은 전병 모양의 크래커는 태국을 대표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모스입니다. 모모라는 말이 티베트 지역의 찐 만두 요리예요. 우리나라 만두랑 비슷한 형태여서 안에는 고기 위주로 채워져 있었어요. 여섯 번째는 파투리입니다. 요리 위에는 모노그램이 새겨진 삼나무 잎을 태워서 삼나무 특유 향을 느낄 수 있고 바나나 잎을 벗기면 생선찜 요리가 나옵니다. 생선은 농어였어요. 이 요리는 가간 아난드 셰프의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레시피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스 앤 프렌치입니다. 메인 요리 전에 먹는 팔레트 클렌저라고 보면 되는데 알로에 셔벗 같은 맛이었어요. 여덟 번째는 메인 요리인 라이스 앤 윈터 머쉬룸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면 스테이크로 변경은 가능했는데 저희는 별도로 추가하진 않았고요. 버섯크림 소스를 밥과 비벼 먹는 덮밥 같은 요리였어요. 트러플 향도 잘 나서 제일 익숙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베네스터 모노그램입니다. 모노그램 모양의 초콜릿을 깨고 그 아래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식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고요. 모노그램을 깨는 방식의 식사법이 독특하죠. 이렇게 먹고 나면 요리 코스가 모두 끝납니다. 전반적으로 배는 적당하게 부르는데 워낙 독특한 방식의 플레이팅과 재료들을 사용해서 음식의 맛보다는 디쉬를 보는 재미, 그 안에 담긴 루이비통 디테일을 보는 과정이 흥미로웠던 식사였습니다.
원래 와인 페어링도 가능해서 리스트도 있었는데 제가 페어링을 잘 하지는 않아서 따로 담아오지는 못했어요. 만약 페어링이 필요하실 경우 설명글에 있는 예약 메일로 문의하시면 사전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루이비통 매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매장을 둘러보시고 나오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LV 더 플레이스 방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쇼핑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문화적 플랫폼이라고 느껴져요. 이제 소비자들이 더 이상 물건을 소유할 때도 그 물건의 추억을 사고 그 브랜드의 스토리를 경험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LV 더 플레이스 방콕은 이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이었네요. 방콕에 여행 가시는 루이비통 러버분들은 꼭 한 번쯤은 들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이 여러분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다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